1시간 30분 뒤에 8시 40분쯤 돼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가 오늘 드디어 내 운명이 바뀌는구나. 너무 거창합니까?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운명이 바뀌는구나. 제가 실제로 이제 현재는 아까 했지만 현재 모든 종편 방송이나 이제 방송의 섭외 1순위 이번 주도 또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여기는 아마 지방방송에 많이 안 될 것 같은데 KBS 아침 마당에 또 아침 생방송 출연하고 하여튼 상당히 많이 방송에 저를 요청을 하는데 그 이유가 제가 나가서 하는 프로그램의 시청률이 조금씩 올라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자꾸 의사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아픈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심지어 우리 남편이 요즘 약간 당뇨기가 있는데 여줄 먹는 게 좋은지 베이지 감자를 먹는 게 좋은지 민간의학까지도 저한테 문의하는데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는 의사가 아닙니다. 민간의학과도 아닙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준 자연치료 전문가도 아닙니다. 저는 화학을 전공한 자연과학자예요. 왜 자연과학자가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까? 제 얘기는 이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머리도 아프고 피곤도 하고 또는 열도 나고 콧물도 나고 가벼운 감기에서부터 심각하게는 암까지 다양한 종류의 증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반드시 그 증상은 정확한 검진을 거쳐서 전문인의 도움을 받아서 치료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왜? 더 악화되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야 될 건 뭐냐? 모든 증상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원인 없는 증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은 여러분들이 24시간 삶 속에서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귀찮더라도 꼭 지켜야 될 기본이 있는데 이 기본을 바쁘다, 귀찮다, 힘들다, 돈 더 벌어야 되겠다, 성공해야 되겠다 등등 매우 합리적이고 매우 급한 이유로 꼭 지켜야 될 기본을 지키지 않고 그게 오랜 시간 반복이 되었을 때 문제는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건강에 관련되는 모든 방송과 언론, 건강에 관련된 모든 내용들이 증상을 치료하는 비법과 특별하게 모든 방송이 다 초점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이거 해라, 저거 하면 저거 해라, 이거 먹어라, 저거 먹어라. 자, 만약에 진짜 좋은 비법과 특효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24시간 삶 속에서 기본을 지키지 않는 원인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다면 아무리 특별한 비법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반복, 계속 재발이에요. 따라서 모든 증상이 나타나는 부분들은 반드시 전문인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원인 치료는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누구랑? 가족들과. 특히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동시에 같이 해야 된다. 왜 자녀들 제가 강조를 하느냐? 아까 소개를 할 때 우리 집 아이 얘기했지만 말이죠. 우리 집 아이의 문제는 아니에요.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10대, 20대, 30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의 건강 질병 통계는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자, 우리 기성세대가 질병 통계가 나쁜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는데 그건 좀 이해가 돼요. 왜?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려고 앞만 보고 달렸어요. 앞만 보고. 배고픔에 굶주리면서 벗어나요. 여러분, 저도 대학 교수지만 말이죠. 대학 다닐 때 20살, 제 20대 시절에 진짜 가난해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전 대학 시절 때 참 많이 굶었어요. 이틀이고 사흘이고 물만 먹고 배를 채우던 시절이 지금도 내가 기억이 납니다. 요즘 그런 대학생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아이들의 건강이 그렇게 나쁘냐 이 말이에요. 과연 우리 기성세대가 지금 뭘 해줘야 될 거냐 말이에요. 애들한테 그냥 공부시켜주고 나중에 결혼할 때 도와주고 뭐
돈 좀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해주면은 우리 기성세대 부모로서 다 한 거예요? 아니에요. 문제는 성공한 성공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에 지금 이제 실패한 성공자가 너무 많습니다. 실패한 성공자가 뭡니까?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성공을 했는데 그 성공할 때까지 기본을 너무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지고 어느 정도 성공해놓고 보니까 뭐야? 건강을 잃어버렸어요. 성공해놓고 보니까. 그럼 그 사람 성공했어요? 아니에요. 자기 사업이나 자기 전문 분야에 대해서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서도 자기 인생에 대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성공자입니다. 최소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성공하는 것들이 한다 손치더라도 기본만 지키게 되면 성공한 성공자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기본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리가 앞만 보고 달렸거든요. 앞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한 1시간 40분 정도 강의를 할 때 타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가 2시간, 3시간 강의를 하게 되면 아마 일어날 때 여러분이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이렇게 헛사람입니다. 헛똑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너무 기본을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고 살았습니다. 앞만 보고. 제가 오늘 기본은 서너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서너 가지만 여러분들이 그 기본을 지키더라도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운명이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합니까? 저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아이를 잃고 난 다음에 2005년도 보내고 난 다음에 2010년부터 태초목골이라는 이름으로 토요일날 암 환우들 대상으로 현재 무료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점점 늘어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가 갖고 있는 그 재정적 능력 가지고 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장수를 만들어서 강의했는데요. 지금은 대기자가 수천 명이에요. 대기자만. 그래서 현재는 강의장, 대형 강의장 20명씩 하는 강의하는데 3,000명 대기를 하려면 150개월 10년 이상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래서 또 뭐 300명, 400명 들어가는 강의장을 빌리려니까 돈이 더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또 돈을 받을 수는 없고 해서 현재는 무료로 강의장, 그러니까 300명, 400명 대형 강의장을 빌려줄 장소를 찾아서 현재 움직일 정도인데 계속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암하고 계속 늘어납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평균 수명이 80세가 넘었습니다. 남녀공이. 미국은 79세밖에 안 돼요. 우리가 미국 사람들보다는 더 오래 삽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의 공식적인 통계에 하면 80세까지 살 때 한국 사람들은 3명당 1명이 암에 걸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80세 사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죠. 건강하게 80세를 살아야 되지 3명당 1명이 암에 걸려서 사는 현재 통계인데 그게 점점 나빠집니다. 3명당도 아니에요. 벌써 37%입니다. 유방암. 유방암은 여성들이 폐경기에 가까우게 되면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야 돼요. 왜요? 출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폐경기가 돼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뭔지 모르지만 과다 분비 또는 이상 분비가 유방암과 난소암의 큰 원인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원래 유방암이나 난소암은 나이가 든 사람한테 걸리는 병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나이별로 유방암 환자 숫자를 통계를 보게 되면 40대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 환자 숫자의 약 10에서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좀 될까요? 40대 이하의 유방암 환자 숫자가 전체 유방암 환자 숫자의 몇 퍼센트 좀 되겠습니까? 추측해 보십시오. 미국은 10에서 15%가 있어요.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 좀? 30%. 우리나라는 40에서 50%입니다. 30대, 40대가 절반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의 딸들 10대, 20대, 30대의 우리의 딸들은 심각한 유방암 통계 속에 이제 노출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제 태초목을 강의하는데 말이죠. 고등학교 2학년 17살짜리 아이가 유방암에 걸렸습니다. 도대체 걔가 17년 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유방암에 걸렸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가 살았던 17년 동안의 그 환경 자체가 그 아이가 유방암에 걸리지 않으면 안 될 환경 속에 노출된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이에요.
그의 책임이 아니에요. 대장암. 전 세계 나라가 187나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 세계 187나라 중에서 대장암 발병률 몇 위쯤 하겠습니까? 추측. 몇 위? 추측 한번 해보십시오. 몇 위? 네? 몇 등이요? 5위요? 몇 등이요? 여러분 1등입니다. 1등. 전 세계. 원래 대장암은 말이죠. 고기를 많이 먹는 미국 사람들이나 유럽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었지 한국 사람들은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대장암 환자를 찾아보기 참 힘들었습니다. 거의 간암, 위암 환자였지. 2012년도에 전 세계 4등을 했을 때 저한테 좀 쇼크였어요. 근데 2015년 3년 만에 1등을 했습니다. 1등. 제가 더 안타까운 부분들은 우리나라 현재 대장암 환자 중에서 20대, 30대 대장암 환자가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20, 30대 애들 대장 내시경 봤을 때 용종 나타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자, 대장암을 일으키는 발병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뭐가 있을까요? 추측. 식생활 또.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추측해 보세요. 육식. 자, 육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육식 과다 섭취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육식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육식은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꼭 먹어줘야 돼요. 근데 뭐예요? 과다 섭취. 하버드 의대에서 1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28년 동안 추적 조사합니다. 28년 뒤에 대장암을 비롯해서 암 걸린 사람이 28년 동안 먹었던 음식을 보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햄, 소시지 같은 가공육을 많이 먹었고 붉은색 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 암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됐다는 것이 하버드대 공식적 의견입니다. 이런 뉴스의 논문들을 지난 30년 동안에 800편을 모아보니까 무조건 과다 섭취가 암하고 관련된다는 점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 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햄, 소시지를 1군 발암물질, 붉은색 고기를 2군 발암물질로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하고 전 세계가 다 뒤집어졌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그걸 먹으면 암에 걸린다가 아니고 그걸 많이 먹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예요. 과다 섭취. 자, 이 중에서 나는 고기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네. 나는 고기를 거의 잘 안 먹고 2주일에 한 번 정도 겨우 먹는다. 2주일에 한 번 정도 먹는다. 나는 거의 채식주의라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다. 잘 안 먹는다. 한 달에 한 번 먹는다. 없나요? 뭐 창피해서 손 안 드시니까 지금? 네. 자, 저기 아까 이제 2주일에 한 번 먹는다 손 드신 분 했잖아요. 저 두 분이지만 아까 손 드셨는데 저 두 분 다 지금 과다 섭취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깜짝 놀랐어요. 지금 표정이 지금 입 지금 이번 좀. 자, 보세요. 그럼 어떡하는 얘기냐 말이야. 2주일에 한 번 먹는데 왜 날 보고 과다 섭취했다고 얘기하느냐.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다와 제가 말씀드린 과다의 의미가 다릅니다. 고기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먹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양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하루에 필요한 양. 그 양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어른들의 경우에는 자기 몸무게 1kg당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 양이 1g입니다. 최대량입니다. 작게는 0.5g입니다. 아이들은 좀 더 먹어줘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자기 몸무게 체중이 1kg당에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1g이라면 체중이 60kg이라면 하루에 필요한 단백질이 몇 g입니까? 60g이죠. 60g이 어느 정도 양일까요? 계란 한 개 정도의 양이 60g이에요. 계란 한 개 정도. 달걀 한 개가. 근데 내가 오늘 회식을 해서 100g을 먹었어요. 그러면 몇 g 초과됐습니까? 40g 초과됐죠. 초과된 40g의 그 단백질이 내 몸 속에서 단백질로 내일까지 내 몸 속에서 저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초과된 단백질은 내일까지 저장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힘든 일이 있으면 오늘 저녁에 미리 회식하지 않습니까? 힘내라고. 그죠? 아들 군대 간다면 어떻게 한 달 전부터 잡아가지고 고기를 먹이기 시작하십니까? 우리 몸의 기본은 초과된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몸이 말이죠? 이 기본이 초과된 단백질이 우리 몸에서 저장이 되도록 만들어놨다면 오늘 내가 기회했을 때 왕창 먹어놓고 내일 좀 빼쓰고 모레 좀 빼쓰고 하면 얼마나 세상을 편하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몸은 기본은 초과된 단백질을 우리 몸에 저장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먹었던 당일날 강제적으로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왜? 그게 있으면 독소가 되기 때문에. 간에서 분해시켜서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만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그날은 유독스럽게 다른 날보다는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온다. 왜 그러면은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먹어야지만 힘생긴다. 고기를 대접해야지만 잘 대접했다, 뭐 좀 먹었다라는 인식을 가지느냐? 우리나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에 고기는 부자들만 먹던 시절이 너무 길었어요. 부자들만 먹었어요. 아무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고기를 그렇게 작게 집어넣고 물을 그만치 많이 집어넣는 소고기국, 곰탕, 설렁탕 이게 한국만 있습니다. 소고기국이라는 게 한국만 있다니까요. 다른 나라 국이 있는 거 뭐였어요? 전부 찌개거나 삶아먹거나 데쳐먹거나 구워먹지. 왜 소고기국이에요? 고기가 워낙 비싸니까. 씻고 입은 많지. 그날 고기 물 먹고 고기 먹었다고 위로를 받는. 고기 먹었어요? 고기 물 먹었지? 고기는 다 어르신들 다 먹고 어디 애들한테까지 고기가 돌아와. 전 세계에서 고기 뷔페집이 이렇게 많은 나라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 고기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우리 기성세대가 한이 삼층이에요. 한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갔느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지금까지 키울 때 어떻게 하든지 고기를 하나씩 더 먹이려고 지금까지 키웠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10대, 20대, 30대의 고기 먹는 양이 40대, 50대, 60대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양이 훨씬 더 많습니다. 자, 아까 2주에 한 번씩 고기 먹는다고 손 드신 분 있잖아요. 자, 2주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가족들하고 애들 데리고 식당에 갔습니다. 2주에 한 번 고기 먹으러 가가지고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고 얘기할까요? 실컷 먹어라. 많이 먹어라. 오늘 내가 쏜다. 아니 2주에 한 번 고기 집에 데리고 가서 애 보고 야 너 이름만 먹어? 이렇게 얘기한 째짠 엄마가 없어요? 없어요. 실컷 먹어. 많이 먹고. 자, 그러면 그날 먹었던 것을 2주 14일로 나누게 되면은 하루 초과는 아닌데 그날 먹었던 당일날 초과하는 거예요. 고기는 일주일에 한 번 먹든 하루에 한 번 먹든 한 달에 한 번 먹든 심지어 1년에 한 번을 먹더라도 하루치만 먹어야 하는 거예요. 하루치만. 내일 필요한 60g을 언제 먹어야 돼요? 내일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일. 왜? 몸에 저장이 안 되니까. 이 우리나라의 이 고기에 대한 이 잘못된 인식 때문에 지금 이제 피해 누가 보냐? 여러분들의 아들, 딸이 지금 이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키웠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사는 모든 기성세대가 우리 아들, 딸들을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대장암 환자를 수술해서 낫게 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많습니다. 병원도 굉장히 좋은 데가 많습니다. 자, 그 유명한 의사 선생님과 병원이 대장암 발병률을 낮출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대장암이 발병이 되게 되면 치료하는 기술을 우리나라 의사 선생님이 전 세계적인 기술을 얻었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그분들은 대장암 발병률을 낮출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낮춰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누가와 함께? 여러분들의 아들, 딸과 함께 오늘부터 단백질 기본을 얘기해줘서 실컷 먹으라 이거죠. 뭐에 따라서 기본에 충실하게 먹어주라 이 말이에요. 기본에 충실하게. 이게 고쳐지지 않는 한은 계속 1등입니다. 이 부끄러운 통계가 계속 여러분들 아들, 딸들이 50, 60 될 때까지도 계속 1등할 거예요. 계속.
저는 실제로 태초목걸이 강의가 말이죠. 실제로는 기성세대 여러분들보다는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리 기성세대에 좀 손해보죠. 그렇죠? 왜 우리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이 험악한 길을. 이제는 여러분들이 태초목걸이 강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들의 아들, 딸 운명을 바꿔줘야 됩니다. 제가 요즘까지 이 강의를 대학교에 가서 의도적으로 많이 합니다. 학생들한테. 그럼 대학생들이 이 강의를 하면 처음에 표정이 이랬습니다. 이걸 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이걸 엄마 아빠가 들어야 될 내용인데 무슨 애들한테 뭐 건강하게 먹거리 강의 한다고 애들 다 잡니다. 처음에는 다 자다가 고기 얘기하는 순간 눈이 살짝 떠집니다. 자기 좋아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일일 허용 섭취량에서 얘기하는 순간에 애들 눈동자가 조금 바뀝니다. 왜? 그 중에 여러 애들 중에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수님 얘기 보니까 우리가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네요. 고기 많이 사 먹는다고, 한꺼번에 많이 사 먹는다고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네요. 바로 그 생각 때문에, 돈 아깝다는 그 생각 때문에 단백질이라는 기본을 지킬 때 그 아이의 운명은 거기서부터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의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보통 언제 먹습니까? 밤에 먹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야식 문화 24시간 됐을 때 바로바로 갖고 오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근데 거의 대개가 야식 뭡니까? 튀긴 기름이 많은 고기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게 되면 소화되는 시간이 2시간이면 소화가 돼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고기는 지방은 분해가 매우 늦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기를 먹으면 속이 든든한 거예요. 오래 가는 거예요. 소화가 늦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밤에 잔뜩 기름진 고기를 많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내일 아침 출근할까 생각해야죠. 피곤하다고 여러분 주무시죠. 자기는 코 드르릉 골고 자면서 장한테는 야근을 시켰습니다. 너는 소화시켜라. 왜? 걔가 소화가 안 되면 안 되니까. 걔는 밤새도록 소화시킵니다. 밤새도록 장이 움직입니다. 자, 밤에 장이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자야만 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왜? 장에는 여러분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무실 때 그 장에는 면역세포들이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온몸에 나쁜 것들을 생기는 다 청소하는 시간, 기본이 회복되는 순간이 바로 자는 시간인데 그 시간에도 혈액이 계속 장에 몰려 있습니다. 그냥 소화를 시킵니다. 그것도 매일 야근 시킵니다. 매일 돈도 안 주고. 장이 죽을 노릇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건강은 장에서 시작을 합니다. 왜? 면역세포의 70 내지 80%가 장 건강이 나쁘면 온 전신이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희 태초목걸이 이 강의는 말이죠. 거의 장 건강에 거의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장을 건강하게 하느냐. 고기를 구워 먹는 게 맛있습니까? 삶아 먹는 게 맛있습니까? 표정이 뭐 그것도 질문이라고 하는 표정. 여러분들 이 세상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구워 먹는 맛있는 대가를 치는데 너무 심각한 대가를 치릅니다. 어떤 대가요? 자, 고기를 구워가지고 굽게 되면 기름이 한 방울 푹 떨어지면서 숯불을 가르게 됐든 뭐 착화탕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연기가 휙 올라옵니다. 흰 연기, 푸른 연기. 그걸 영어로 PAH라고 얘기합니다.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 복잡합니다. 그죠? PAH 또 HCA Heterocyclic Amine 이 두 개가 주성분인데 복잡하죠? 그냥 번역하자면 발암물질 종합 세트. 단백질과 지방의 불완전 연소는 전부 발암물질입니다. 일단 그거 가지고 밑에 훈증을 합니다. 훈증. 하고 고기를 굽다 보면 검게 탈 수밖에 없죠. 그죠? 검게 탄 부분을 끊어서 제 실험실에 갖고 와서 분석을 해보게 되면 그 성분이 벤조피렌이라는 성분입니다. 벤조피렌은 1군 발암물질입니다. 1군 발암물질은 뭐예요? 그게 들어오는 순간 접촉하는 식도점막, 장점막, 위점막 세포는 암세포가 100% 생긴다. 이게 1군 발암물질. 내 지금까지 검은색 고기만 많이 먹었는데 삼겹살 착하게 태워서 많이 먹었는데 자, 여러분들 그걸 먹고도 문제가 없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몸속에 검은색 고기를 먹는 순간에 암세포가 형성이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건강한 사람 몸에도 매일매일 하루에 암세포가 수십, 수백, 수천, 수만 개의 암세포가 매일매일 생깁니다. 왜? 여러분들 입과 코로 들어오는 음식, 공기, 물 중에서 바람, 인자를 피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겨요. 다. 생기는데 여러분들 삶의 기본을 유지해서 면역력이 원래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모든 면역력은 항상 암보다도 힘이 셉니다. 세서 여러분이 주무실 때, 밤에 잘 때 그날 생긴 모든 암세포를 다 청소합니다. 100% 청소합니다. 잘 때. 그래서 내일 생기더라도 그걸 잡아먹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내일 생겨도 잡아먹고 모레 생겨도 잡아먹고 1년 뒤에 생겨도 잡아먹을 수 있는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건강한 사람인 거예요. 근데 면역력이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오르락내리락합니다. 문제는 내려갔을 때 여러분이 딱 한 점의 검은색 고기를 먹었어요. 많이도 안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의 면역력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날 암세포가 100% 청소가 안 됩니다. 남는 녀석이 서서히 자랍니다. 유방암, 대장암 최소한 여러분 몸에서 10년, 15년, 20년, 25년 살아가다가 어느 정도 일정 크기가 되었을 때 CT, X-ray, MRI에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암 환우가 됩니다. 여러분 암 환우가 심각하게 뭐 잘못해요 그러냐? 아니에요. 정상인과 암 환우는 종이 한 장의 차이입니다. 어떤 차이예요? 평소에 자기 24시간 삶소에서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내가 성공하고 싶지만서도 내 기본을 최소한 것만 유지하는 삶만 살아줘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고 오늘 이거 굉장히 몸이 안 좋다. 그때는 탄 고기는 먹지 마십시오. 그날은 피하십시오. 꼭 그날 먹어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그날은 피하시라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중에서도 말이죠. 고기 많이 먹는 돼지고기 같은 거 많이 먹는 그 일본의 오키나와라는 지역은 일본 지역보다 본토 지역보다 훨씬 더 장수 지역입니다. 왜요? 고기 훨씬 더 많이 먹는데 오키나와 사람들 처음부터 고기를 삶아서 먹습니다. 구워서 먹는 거 어려워요. 전 세계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가장 많이 구워 먹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왜? 맛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모든 방송에 국방, 먹방이 전부 맛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만보세요. 전부 맛입니다. 맛. 오로지 맛입니다. 실제로 그것 때문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분 영향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우리나라에 설탕 판매량이 증가했습니다. 맛있으려면 말이죠. 지방이 많아야 되고요. 단맛이 있어야 되고 설탕이 들어가야 되고 소금이 들어가야 되고 일단 맛이 좋아집니다. 이 효과는 언제 나타나는 앞으로 10년, 15년 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적당하게 즐기셔야 돼요. 지혜스럽게. 그죠? 먹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탄수화물 쌀, 빵, 떡, 옥수수, 감자, 고구마 탄수화물을 초과로 먹었을 때 초과된 양이 저장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탄수화물 초과는 저장이 됩니다. 뭘로? 지방으로 바뀌어요. 지방으로 바뀌어가지고 근육과 근육 사이에 끼어 들어갑니다. 그걸 근내 지방이라고 해요. 그래 들어갔다가 밥이 안 들어오면 지방이 빠져나와가지고 에너지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지방량이 많은 이유가 임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임신을 했을 때 혹시 모기가 안 들어올까 싶어가지고 여분의 에너지를 미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근내 지방, 근육과 근육 사이에 있는 지방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근내 지방을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크게도 좋아하는 마블링이라고 합니다. 마블링. 전 세계에서 마블링을 이렇게 사랑하는 민족이 없습니다. 너무 사랑합니다. 원래 소는 말이죠. 소의 기본은 위가 4개입니다. 4개라서 그 소화가 잘 되는 풀을 먹어서 계속 되새김을 해서 살도록 위가 4개가 되어 있는데 그렇게 풀을 먹고 자란 소는 마블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마블링이 있으니까 당연히 부드럽고 당연히 고소하기 때문에 자꾸 마블링 원하니까 소를 키우는 방법이 풀을 먹이지 않고 탄수화물을 주기 시작합니다. 옥수수살을 주기 시작하고 소를 운동을 시키지 않습니다. 즉 비만으로 만드는 거예요. 호주에서 생산되는 그 소들 말이죠. 전통적으로 수천년 풀만 먹여서 키웁니다. 근데 호주에서 자라는 소 중에서 우리나라로 수출하는 소는 지네들끼리 배 타기 전에 따로 모입니다. 모여서 3개월 동안에 옥수수살을 집중적으로 먹습니다. 왜? 마블을 먹으면 안 팔리니까. 현재 여러분들이 마트에 가서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고기는 전부 1등급입니다. 2등급, 3등급 고기 질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여러분 안 사기 때문에 마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1등급, 2등급, 3등급을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마블입니다. 고기 중에서 지방이 거의 없는 99% 이상의 살코기 3등급입니다. 3등급 지금 현재 100g에 소매 가격이 2,100원 수준입니다. 농민들이 한이 서렸습니다. 그거 가지고 소를 키울 수 없어요. 왜 가격이 이렇게 바닥을 쳤느냐? 여러분들이 안 사 먹으니까. 안 사 먹으니까 거기서 바닥을 쳤습니다. 1등급, 대한민국 사람은 1등급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거 두 개로 나눠라.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풀 지방 함유량이 19% 이상입니다. 현재 100g에 8,000에서 12,000원까지 가격이 형성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방량이 증가하면서 소고기의 가격이 올라가는 나라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입을 사랑합니다. 맛있는 걸 사랑합니다. 우리가 안 먹는 3등급 고기, 그게 바로 미국의 1등급입니다. 실렉트, 초이스라고 하는 가장 최상급의 스테이크 고기가 우리나라에서 3등급입니다. 그러면은 소를 키우는 농민들은 돈을 버느냐? 올해는 지금 현재 한우가 부족해가지고 한우 키우시면 조금 재미를 보는데요. 평소에는 한우 키우시는 분들도 거의 대개 다 빚쟁입니다. 왜? 보통 이 마블링 소를 키우려면 1년 이상을 더 비싼 수입산 옥수수살을 줘가지고 키워야 되는데 소를 잡을 때 1등급을 받지 못하면 사료값은 보통 한 두당 보통 50에서 100만 원 손해보는데 임금이 다 빼고 2등급 빠지면 무조건 손해보는 거예요. 1등급 잘 키운 사람도 그래도 좀 돈을 남기는데 아닌 사람들 거의 매년 빚이 쌓여갑니다. 이걸 지금 우리 정부에서 이거 바꾸려고 지금 굉장히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해단체 걸려가지고 지금 농민들 계속 지금 뉴스 나오고 있는데 아직 액션을 못 취하고 있습니다. 시도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농민도 지금 현재 별로 그렇게 큰 소득이 없고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돼지고기 쪽으로 넘어오면 조금 더 심각합니다. 전 세계에서 삼겹살을 그렇게 많이 먹는 나라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말이죠. 아, 이규 교수가 마블링 고기하고 돼지고기 먹지 말지라. 아, 절대로 그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먹는데 뭐예요? 너무 지나치다는 거예요. 너무 화나는 거예요. 제가 재직하고 있는 충남대학교가 유성에 있는데요. 그 학생들이 가는 식당이 거의 80~90%가 삼겹살집입니다. 외국 사람들은 삼겹살을 기름기가 많다고 해서 그대로 먹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 먹을 때는 베이컨이나 형들 기름을 싹 다 빼서 바삭거릴 때까지 기름을 빼서 먹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먹죠? 일단 생삼겹살을 맛있게 불판 위에 구워 먹다가 그 불판 위에 남아있는 기름 아깝다 거기다 밥 넣고 김치 넣고 파 넣고 섞어가지고 마지막으로 김 뿌리고 깨수건 뿌려가지고 숟가락으로 싹싹 긁어 먹는 유일한 민족이에요. 왜?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진짜 맛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요. 지방 과다 섭취하게 되면 지방을 분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담즙이 나와야 됩니다. 담즙. 담즙은 지방 분해하기 위해서만 나오는 거예요. 담즙 과다 분비가 대장암의 원인이라고 이미 임상학적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데 한꺼번에 몰아서 먹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보다 고기를 훨씬 더 많이 먹습니다. 주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사람들은 1인당 성인의 평균 1년에 보통 130에서 140kg의 고기를 먹는데 한국은 30에서 40kg밖에 먹지 않습니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작게 먹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대장암 환자가 1.6배가 더 많습니다. 왜요?
고기를 몰아서 먹는 데다가 기름기가 많은 걸 먹는 데다가 밤에 먹는 데다가 구워서 태워서 먹는 데다가 또 뭐하고 같이 먹죠? 술하고 같이 먹습니다. 자, 술도 한두 잔은 전혀 문제 없습니다. 술이 폭주가 문제입니다. 폭주, 폭음도 대장암의 원인입니다. 자꾸 머리가 아파지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이 기본을 무시했을 때 여러분 몸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이건 현재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술 왜 먹습니까? 왜 그래 술 먹습니까? 스트레스. 대한민국은 스트레스를 피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OECD 34개국 중에서 지난 11년 동안에 한 번도 1등을 빼앗겨보지 않는 부끄러운 통계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살률. 자살률 지금 11년째 1위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삶의 양은 말이죠. 과거는 상당히 윤택해졌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또 제가 대학 다니면서 굶었던 그런 시절, 지금 대학생 중에 굶는 애들 있을까요? 2, 3일 동안 물 먹고 저같이 없어요. 이제는 조금 양적 팽창이 가더라도 이제는 질적인 부분이 따라가지고 양하고 질이 이제는 좀 균형을 맞추는 질적 향상을 우리 좀 생각할 때 됐다는 이제 우리 시기가. 이어서 스트레스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네? 아, 자신 있게 얘기해요. 네. 뭐 얘기 하나 안 하나 이게 다 각자 나름대로 지금 다 스트레스 받으실 거예요. 그죠? 문제는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한다. 아까 우리 사장님하고 얘기하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하게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한다. 생각을 놓으면 돼. 생각을 놓는다. 네. 그냥 생각을 놓는다. 생각을 놓는다. 놓는다. 또는 뭐 운동을 한다, 여행을 한다, 책을 읽는다, 음악을 듣는다, 친구 만난다, 맛있는 거 먹는다, 뭐 쇼핑한다. 죄송하지만 현재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현재까지 나름대로는 합리적이다. 이게 내한테 참 좋은 거다라고 했던 그 모든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효과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운동을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자, 운동을 했을 때 멍하게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내려놓았을 때 실제로 내가 스트레스 풀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풀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운동을 하게 되면 엔돌핀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나와요. 쾌감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호르몬하고 그 호르몬이 나오는 기작하고 스트레스 받는 기작이 두 개가 별개 기작이에요. 두 개가 따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다? 스트레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하느냐? 병원에 가면은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속에 활성산소의 농도를 측정합니다. 측정 정확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바로 병원 가면 바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소변의 혈액 검사를 해서. 활성산소. 활성산소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들어서 알만한 활성산소 한 가지는 과산화수소라는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여러분 현재 가정에서 갖고 있는 가정상비약 소독약입니다. 멀건 물 같은 건데 상처난 곳에 바르면 거품이 불불불 나는 그 강력한 살균력을 갖고 있는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러분 몸속에 생긴다는 거예요. 그 놈이 돌아다니면서 세포를 산화시키고 세포를 노화시키고 유전자를 변시켜서 여러 가지 만병을 일으키고 암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암까지. 근데 그 활성산소가 운동을 해서 생긴 엔돌핀이 그걸 제거를 못한단 말이에요. 별개 메커니즘. 운동을 해서 기분만 좋은 거예요. 기분만.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그 어떤 것들도 심리학적으로 기분이 좋아졌다는 것이지 스트레스 때문에 받았던 활성산소가 제거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여러분이 현재 스트레스 받았던 만큼 현재 몸은 계속 상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뭡니까? 술이죠. 그죠? 대한민국 전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회식 문화 술로 풀지 않습니까? 기분 좋지 않습니까? 그죠? 네. 술 먹을 때 고기하고 같이 한바탕에 술 풀지 않습니까? 자, 내가 스트레스가 받아가지고 내 몸속에 활성산소 잔뜩 생겼는데 술과 고기를 먹게 되면요. 술과 고기가 분해되면서 내 몸속에서 추가로 활성산소가 만들어집니다. 술하고 고기에서 분해되면서. 그런데 술을 먹었기 때문에 술 속에는 에탄올, 알코올이 있기 때문에 내 세포를 마취를 시켜가지고 했던 얘기 자꾸 하고 마음 풀리고 속에 있는 얘기 다 하면 기분은 풀었어요. 내 세포가 마비가 돼가 기분은 풀었는데 활성산소 양이 좀 많아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술과 고기로 풀려고 하는 문화 때문에 아픈 사람이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술, 고기를 피하십시오. 기분 좋은 날 드십시오. 패턴을 바꾸십시오. 기분 좋은 날 드십시오. 더군다나 스트레스 잔뜩 받은 날, 오늘같이 비 부줄부줄 내리는 날, 혼자서 인상 쓰면서 찝찝하게 한 잔 먹었다. 그날은 활성산소 꽃배기로 먹는다. 꽃배기로. 술은 기분 좋게, 즐겁게, 웃으면서, 떠들면서 아주 기분 좋게 먹는 날이 그날이 그 술이 좋은 날이에요. 근데 보통 스트레스 받으면 안 그러거든요. 온갖 인상 다 써하면서 말이죠. 여러분, 스트레스 받은 날은 술과 고기를 멀리하십시오. 엄마들 한번 보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그죠? 하루 종일 바깥에서 고생하고 밤중에 10시나 11시 때가 들어왔는데 한테 엄마들이 보통 우리나라 엄마들이 뭐 해줍니까? 고기 줍니다. 고생. 고기 줍니다. 고기 먹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아이한테는 속에 그걸 먹고서 그 아이가 수능 점수 1등급 해서 유명한 대학에 1년대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의 건강 계속 하강 우선을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말이죠. 결핵 환자가 인구 10만 명당 80명이라는 환자가 있습니다. 그 숫자 무슨 통계냐? OECD 국가 중에서 1위입니다. 결핵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결핵은 못 먹어서 영양실조, 면역력이 부족할 때는 가장 부진국민백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OECD 국가 34개 중 1등입니다. 제가 더 가슴을 치고 안타까운 통계 뭔지 아세요? 현재 대한민국의 결핵 환자 중에서 20대 결핵 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제가 재직하고 충남대학교 카이스트라고 하는 화학 영재고를 학교였습니다. 거기 거의 정기적으로 집단 결핵이 걸립니다. 수백 명씩 결핵이 걸립니다. 도대체 결핵 걸릴 정도로 지금 몸 관리 못하는 녀석이 뭘 한국의 과학을 지도지고 봐요? 어림없는 얘기 말고 어림없는 얘기. 초등학교 1학년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왜요? 그죠? 받죠. 그죠? 왜 받아요? 12년 뒤에 치를 수능 생각해가지고. 진짜 우리나라는 나이에 관계없이 진짜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요? 이게 바로 기본이 있다는 거예요. 이 기본만 우리가 충실히 지키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최소한 스트레스 풀게 됐어요. 어떤 거냐? 활성산소는 화학적으로 산성입니다. 산성은 제거하려면 알칼리가 있으면 됩니다. 알칼리.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종류의 색깔 있는 채소와 과일의 주성분이 알칼리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았을 때 빨리 뭘 먹어야 돼요? 컬러푸드를 빨리 먹어야 합니다. 컬러푸드를 빨리 먹으면은 최소한도 그 음식이 소화돼서 2시간 뒤에 컬러푸드의 주성분이 알칼리 성분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서 아까 내가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활성산소 돌아다니면 뭐 한다고? 화학적으로 중화시키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술을 한잔 하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운동도 하시고 여러분 지금 하시는 거 다 하시라고요. 왜? 그것도 심리적으로 이런 건데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현재 하시는 부분이. 근데 빠뜨린 게 있어요. 뭘 빠뜨렸어요? 실제적으로 여러분들 몸속에 생기는 활성산소를 화학적으로 중화시켜주는 과정을 빠뜨렸단 말이에요. 앞으로 스트레스 받으면 뭐 해야 된다고요? 색깔 있는 채소나 물을 먹으십시오. 주스도 가능합니까? 네? 주스도 가능합니다. 자, 이제 그 얘기 제가 좀 더 해드리겠습니다. 왜 주스를 먹는지부터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죠? 색깔 채소나
그 주스 먹는다고 질문하신 분한테 내가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토마토 좋아하세요? 예. 네.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간지 아세요? 뭐라고? 정답. 못 들었어요? 부끄러웠어요. 저 내달 내가 저 뭐야 한 1년 전에 우리 여기 저 빛골 그 여기 저 어르신네들 그 있는 그 건강타운 거기 가서 했을 때 그 어르신네한테 지금 부끄러워졌어요. 연세 8 넘으신 분. 우리 그때 얼마나 웃었더니 제가 서울 CEO들 모임에 가서 제가 요즘은 서울 저희 스트레스 강의 기업체 많이 나갑니다. 특히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는 제가 제일 기억나는 데가 롯데마트 전국 점장회의. 점장들 스트레스가 대단하더라고요. 거기 가서 내가 강의하면서 토마토 색깔이 왜 빨갛냐 그러니까요.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열받아서 그래요. 자, 토마토 색깔이 빨간 이유가 토마토 속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게 되면은 그 활성산소가 생기는 그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중화제가 토마토 속에 들어있는데 토마토 색깔을 허옇게 만들어 놔놓으면 여러분들이 못 봐가지고 안 먹을까 싶었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먹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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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해요. 눈에 잘 띄게 하려고 색깔이 빨간 거예요. 빨간 색깔 눈에 훨씬 잘 띄잖아요. 그죠? 그럼 왜 상추도 빨간색, 배추도 빨간색, 오이도 빨간색, 다 왜 빨간색이 아닐까? 분명히 또 인간들 중에 많이 빨간색 싫어하는 인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노란색에도 좀 넣고 주황색에 좀 넣고 보라색에 좀 넣고 여러 가지 색깔 인간의 눈에 가장 현란하게 잘 띄는 색깔 속에다가 집어넣어놨는데 구성 성분은 다 다릅니다. 보라색은 안토시아닌, 빨간색은 리코펜. 근데 기능은 뭐예요? 한 가지 기능. 활성산소를 중화시켜주는 기능.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색깔의 채소로 과일을 보는 순간에 뭘 생각해야 돼요? 중요하다. 중요하다. 왜? 제가 강조해요. 토마토 얘기 나왔으니까 토마토 얘기 좀 더 하겠습니다. 누가 또 말이죠. 중년 여성들이 보니까 토마토 찾아보니까 남자들의 전립선이 좋다더라. 여성들의 피부명이 좋다더라. 실제로 사실입니다. 그건 임상학적 증명이 됐습니다. 실제로 좋습니다. 전립선도 좋고요. 여성들의 피부명, 여성들의 유방암을 예방하는 데 굉장히 탁월한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열심히 모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남편들이 출근할 때 이걸 알고서는 아내들이 아침에 출근할 때 마저 기분 좋게 믹서기에 갈아가지고 또 소화 잘 안 될까 싶어가지고 쌈권에 데치거나 해가지고 껍질 삐개가지고 믹서기에 싹 갈아가지고 한 잔 싹 주고 먹죠. 그죠? 남편 완전 반 죽이는 거예요. 아침마다 남편 반 죽이는 거예요. 또 아침에 한 잔 하시고 오셨나 표정이 지금 뭐 씁쓸한 것 같습니다. 집에 가서 사모님 혼내지 마세요. 왜? 몰라서 그런 거니까. 그 성분은 분명히 화학적으로 증명됐는데 그 성분은 리코펜이라는 성분이에요. 근데 그 리코펜은 지용성입니다. 기름에만 녹는 성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이 토마토를 그냥 날고를 먹게 되면 그 리코펜 성분이 우리 장수에 들어가서 흡수되는 비율이 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6%는 흡수되지 않고 장수에 남아서 더 가스 발생시키고 더 장을 괴롭게 만듭니다. 그러면 삶거나 데치거나 구우면 어떻게 되냐? 삶거나 굽거나 데치게 되면 조금 더 소화율이 높아지면 그래도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이 칼라푸드 속에는 지용성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위에 또 뭐가 있느냐? 주황색 식품, 당근, 호박, 고구마. 보통 여기 계신 분들 정도가 되면 올라가지는 뷔페에다 식당을 먹으면 오늘 그 식당이 없었는데요. 대개 호박죽을 한 그릇 먼저 처음 먹습니다. 완전 잔을 아주 박살내지. 왜? 주황색 식품에 들어있는 그 활성산소를 잡아먹는 물질 베타카로틴이라는 성분이 이게 아주 지용적인 지용성입니다. 소화가 됩니다. 먹으면 뭐합니까? 먹으면 뭐예요? 소화가 돼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소화 안 되는 음식은 전부 다 복약이 됩니다. 뭘 먹느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뭘 먹느냐 중요하지만 어떻게 먹어서 내 몸속에 들어서 소화가 돼서 장에 들어가서 분해돼서 영양성분이 흡수가 되어야지만 약이 되지 어떤 음식도 내 몸속에 들어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으면 장이 그대로 남아서 부패가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말이죠.
지금까지 우리 기성세대는 1960년, 70년, 80년대 어르신 만나면 인사가 뭡니까? 식사하셨습니다. 위를 만족하는 식사 시대입니다. 일단 배고픔의 굶주림을 벗어야죠. 1980년 이후에 조금 잘 사니까 지금까지 뭐예요? 이제는 입을 만족하는 식사. 그냥 맛있냐? 맛없냐? 대초점이 이거예요. 이 집 맛있다 그러다 저 집 맛있다 그러다. 이제는 입을 만족하는 식사. 여러분 아무리 입을 맛있게 갖고 아무리 배를 부르게 하더라도 그 먹었던 음식이 장에 내려가서 음식이 분해되어서 여러분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으면 100% 폭약입니다. 100% 폭약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칼로리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토마토를 날골로 먹든 삶아서 먹든 구워서 먹든 항상 무엇하고 같이 먹습니까? 올리브 오일이라는 기름하고 항상 같이 먹습니다. 스파게티도 그렇고 피자도 다 올리브 오일이 들어갑니다. 기본 베이스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마토는 과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름하고 같이 먹는 게 문화적으로 안 맞습니다. 이게. 자, 오늘 여러분들이 저한테 토마토는 기름하고 먹어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내일 여러분 집에 손님이 왔는데 토마토를 다 내조각 해가지고 포크 넣고 옆에 참기름 찍어 먹으라고 내놓으면 참기름이 뭐라 그럴까요? 토마토를 설탕 찍어 먹고 소금 찍어 먹는 정도는 들어봤는데 참기름을 찍어 먹어? 이거 도대체 어느 나라 문화적으로 안 맞습니다. 근데 토마토는 수입 종이에요. 우리나라 종이 아니에요. 토마토는. 자, 이제 여러분 이제 고민이 생겼습니다. 왜? 회사나 뭐나 회의할 때 말이죠. 중간에 간식 내놓는데 과자 내놓는 거 건강에 좋다고 과일도 좀 내놓는데 사과 내놓는 거 깎기 귀찮으니까 귤하고 보통 방울토마토를 내놔요. 방울토마토 먹고 아주 장이 아주 뭐 고생을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계속 기름을 가지고 다녀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이때 생활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어떤 지혜요? 토마토를 날고로 먹든 삶아 먹든 구워 먹든 이게 지금 수용성이 지용성이 따지지 말고 칼라 푸드를 먹을 때는 항상 호두 한쪽을 같이 먹습니다. 견과류. 땅콩 한쪽을 같이 먹습니다. 아몬드 한 개를 같이 먹습니다. 우리가 이 얘기하는 견과류 속에는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을 분해하려고 우리 몸에서 기름 분해 요소가 왕창 나오면서 칼라 푸드 속에 들어있는 그 지용성 성분을 100% 흡수한다는 거죠. 얘는 회하고 간식할 때 방울토마토만 내놓지 말고 뭘 같이 내놔요? 아몬드, 호두 한쪽을 같이 내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동료,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선배, 후배가 건강하면서 같이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장이 안 좋다고 그러고 깨서 난다 그러고 국 끓인다 그러고 그게 다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게 원인이죠. 그저 먹으면 되는 줄 알아요. 먹으면 그저 먹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먹으면. 여러분 부부싸움 하십니까? 아니, 자신 있게 제일 앞쪽에 얘기가 이게 제일 자신 있게. 자, 부부싸움 하시더라도 오늘부터는 태초 먹거리 부부싸움을 하십시오. 태초 먹거리 부부싸움이 뭐냐? 여러분 지금 먼저 말이죠. 남편과 아내가 싸우게 되면 남편과 아내의 구성에 뭐가 생길까요? 활성산소가 생깁니다. 그거 그냥 두면은 지금까지 그냥 뒀잖아요. 그럼 다 건강에 좀 나빠지지 않습니까? 이제 오늘 여러분이 배웠으니까 여러분은 먼저 부부싸움 딱 하자마자 딱 끝나자마자 냉정하게 우리 사과 하나씩 나눠 먹읍시다. 색깔에 채워서 과일 하나씩 나눠 먹으세요. 괜히 자존심 해가지고 안 나눠 먹으면 누구서 둘 다 손해야. 둘 다 화천대가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냉정하게 좀 신경질 나더라도 하나 나눠 먹읍시다. 한 번 싸우면 이혼할 거 아니잖아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심하게 싸웠으면 2개, 농도에 2개 하니까. 가장 좋은 것은 미리 먹고 싸우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싸우고 난 다음에 먹으면요, 이 중화제가 들어가는데 2시간이 걸립니다. 2시간. 2시간 동안에 활성산소 이름을 돌아다니면서 남부진 하기 난 싫다 이거지. 따라서 싸우기 전에 미리 먹어서 중화제를 혈액 속에 채웁니다. 딱 채우고 난 다음에 싸우자마자 들어오는 활성산소 순간적으로 쪽쪽 바로 분해가 되거든요. 몇 시간 전에 먹고 싸워야 됩니까? 2시간 전. 자, 제가 이 얘기를 했을 때 웃으셨어요. 근데 이 속에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아들, 딸, 손자, 손녀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기본의 지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은
나이에 관계없이 직업에 관계없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 피하려고 어떻습니까? 사표는 나가면 됩니까? 자, 그럼 사표는 나가서 지리산 골짜기 가서 농사 지으면 지리산 골짜기에서 농사 지는 사람들 스트레스 있을까요? 없을까요? 되게 많습니다. 비 오면은 장마질까 걱정. 비 안 오면 가물까 싶어 걱정. 10월 10일에 수확해놓은 멧돼지 고라니 와가지고 뒤벌까 걱정. 스트레스를 피할 수 없습니다. 자, 내일 아침에 출근할 때 어마어마한 피할 수 없는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내일 아침 밥 먹을 때 콜라푸드를 잔뜩 먹습니다. 잔뜩 먹어서 여러분 피 속에 중화제를 채워서 갑니다. 가서 당하세요. 당하는 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는 활성산 생기자마자 쪽쪽 중화되는 모습이 계속 보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앞에 아무리 험악한 스트레스에 노출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피 속에 적당량의 중화제만 항상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몸이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활성산 때문에 상처를 안 받는다.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아이들이나 가족들이나 동료들이나 스트레스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너무나 간단하다. 자연이 우리한테.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9시 출근해서 시작하면 한 12시까지 좀 3시간치만 넣어가면 되겠지만 3시간치만 넣어갔어요. 근데 웬걸 점심시간이 넘어가네. 12시 넘어가지고 막 하는데 잠깐 스톱하고서 그 앞으로 카라푸드를 먹을 수도 없고 이때 필요한 것이 비타민 C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 속에서 예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 계속 노출되는 분이 있다면 비타민 C를 주머니나 차나 가방 속에 넣어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컬러푸드에서 제일 좋은데 없을 때는 바로 비타민 C를 한두 알 드셔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아주 강력한 항산화 물질입니다. 항산화 물질.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네. 제가 이 스트레스 이 부분만 말해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제대로 따라하면 지금보다는 건강이 좋아집니다. 제가 있는 그 학교 옆에 말이죠. 300억 내지 400억 매출을 이 상장된 벤처회사 사장들이 둘 다 50대 초반에 다 하고 갔습니다. 다 하고 갔어요. 너무나 개인적으로 친한 사람들이었는데 성공을 만듭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 실패한 성공을 만드는 길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무심해져 있어요. 나는 괜찮겠지. 나는 뭐 건강을 잘 통하는데 아니. 여러분 우리 사람의 몸을 말이죠. 분석해보면 제 분석은 제 전공은 분석과학입니다. 여러분 입으로 들어간 모든 먹거리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을 분석해보면요. 재밌게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화학적 성분이 토양, 흙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 뭐예요? 걸어다니는 흙집입니다. 흙을 만든 집이에요. 그래서 사람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흙 가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예쁘든 못났든 돈 많이 벌든 다 흙으로 들어가요. 흙으로 만든 집이라는 것은 뭐 해야 됩니까?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0대, 20대, 30대 같은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자기네 집은 금방 지은 새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새 집을 관리해. 그래도 한 5, 60년 돼가지고 낡으면 관리하지 뭘 새 집을 관리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전원주택 예쁘게 지어놓고 한 몇 개월만 관리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폐가 흉가되어 갑니다. 온 집안 곳곳에 잡초 피워놓으면 거기 묻히죠. 어떤 사람 말이죠. 아 나는 말이지 우리 집은 철근 콘크리트 지어가지고 대충 그냥 해도 난 건강해. 자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집이라 하더라도 몇 개월만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그 집은 뭐야? 폐가 흉가가 돼가지고 초가집이든 철근 콘크리트 집이든 매일매일 관리를 하셔야만 되는 것이 바로 집이에요. 여러분 보시는 이 개원한 흙집도 말이에요. 별로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해가지고 창문이 엄청 고장이 나는데 창문을 고칠 필요가 전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이렇게 이중적 창문에가 들어가는 여기는 그래도 창문 관리 잘 하시는데 한번 배워보세요. 혹시 또 처음 난 필름 창문 하신 거 아니에요? 먼저 맞고 났다. 처음 난 필름 창문 하실 거예요. 창문 관리 잘 못하셨나? 좀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지금 색깔도 좀 그죠? 그렇게 발휘되고.
여러분들 체중의 70%가 물입니다. 여러분들의 의지에 관계없이 호흡, 땀, 소변, 대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바깥으로 빠져나갑니다. 빠져나가는 양만큼의 물을 보충해 주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여러분 흙집에서 물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가루 다 말려버리고 아무도 습기가 있어야 돼요. 집. 근데 소변, 대변, 호흡, 땀을 통해서 일정량의 물이 몸 계속 여러분 의지에 관계없이 계속 빠져나가는데 보충은 안 해줘. 왜? 바쁘다. 바쁘다. 물맛이 없다. 저도 물 한 잔 먹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물 한 잔 먹어. 물 강의할 때 물 한 잔 먹고 하는 거예요. 현재 대한민국은 60% 이상이 만성탈수입니다. 물 먹는 걸 잊어버린 세대식 사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물 먹는 걸 잊어버렸어요. 왜요? 똑똑한 엄마를 들여왔습니다. 요즘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많이 배웠죠. 인터넷 정보 많죠. 유치원에 초등학교 갔다 애들이 학원 갔다가 문 열고 들어오면서 엄마 물 줘 하게 되면 이 똑똑한 30대 주부가 뭘 줄까 애들한테? 주스 줘. 우유 줘. 왜요? 영양가가 많다. 그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스는 주스고 커피는 커피고 녹차는 녹차고 물은 물입니다. 이게 좀 적게 보였어요. 어떻게? 현재 한국은 말이죠. 차를 물같이 벌컥벌컥 마시고 있고 물은 차같이 홀짝홀짝 마시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바뀌어도 될 게 있고 바뀌면 안 될 게 있어요. 절대 바뀌면 안 될 게 있어요. 바뀌어도 되는 거 이런 거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 캠퍼스에 요즘 대학 캠퍼스에 여학생이 어떤 남학생을 좋아할까요? 어떤 남학생을 좋아할까요? 요즘 캠퍼스. 네? 그렇죠. 유머 있는 남자. 그리고 키가 큰 남자. 그런데 얼굴은 작은 애. 김수현이 모양이에요. 그리고 능력이 있는 애. 이런 애들을 요즘 여학생들이 좋아하는 남학생이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대학을 70년대에 다녔습니다. 제 학번이 71학번입니다. 자, 제가 다녔던 71년도에 그 대학교에서는 그때는 여학생들이 어떤 남학생을 좋아했을까요? 어떤 남학생? 70년대. 세시봉 시대입니다. 일단은 머리가 길어야 돼요. 장발. 저도 여러분 장발 나서로 파출소 잡혀가지고 며칠 전 구류사고 나왔습니다. 그때 하도 대학생이 대보를 많이 하니까 친구의 대학생이라도 무조건 3일씩 구류 다 때렸어요. 그 다음에 바바리 코트를 입어야 합니다. 그 당시에 프랑스의 알랑 블롱이라는 배우가 나가지고 프렌치 코트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바바리 코트 그냥 입어서 안 돼요. 왼쪽 주머니나 오른쪽 주머니에 뉴스위크지나 타임즈의 원서가 뚫뚫 말려 한 종이 꼽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약간 보슬비가 내릴 때 깃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고 우산을 쓰고 가면 안 돼요. 그냥 비를 맞고 걸어가는 그걸 보고 우수라는 글자를 보고 그때 여학생 뒤로 꺼벅꺼벅꺼벅 막 넘어갔습니다. 그때 실제로 그때는 말이에요. 그때의 그 여성들은 대학생들은 그네에서 낙엽 하나 떨어진 거 보고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을 흘리던 진짜 순진하던 시절입니다. 70년대. 사람 다 말로 이렇게 순진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요즘 캠퍼스에 어떤 무슨 애가 장발인 놈이 바바리 코트 입고 빗 세워가지고 비 오는데 그냥 걸어갔다. 그건 뭐예요? 미친놈이지. 바바리 미친놈이지. 이건 세월이 수십 년 지났을 때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여러분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바로 뭐 먹었습니까? 커피 드셨죠? 제가 다녔던 70년대 밥 먹고 난 다음에 커피 먹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때 커피가 없어요. 커피 먹을 어디 가야 됩니까? 다방을 가야 돼요. 다방을 가야지만 커피 나오고 프림 나오고 프림 나오기 전에 연유 나오고 각설탕 나오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커피가 물을 대신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커피가 물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왜요? 커피가 녹차 속에 포함된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탈수작용을 합니다. 술 속에 포함된 알코올, 여러분들 아이들이 많으면 주스 속에 포함된 당분 다 우리 몸속에서 물을 바깥으로 빼내는 이뇨작용을 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을 먹어서 반드시 물을 추가로 더 먹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물 먹는 부분에 대해서 혼란이 있습니다. 왜? 인터넷에 보게 되면 많이 먹는 게 좋다. 1.5리터가 좋다. 2리터가 좋다. 3리터가 좋다. 기준이 없어졌어요. 우리들 양에 대해서. 여러분, 물은 많이 먹어도 문제가 있고 작게 먹어도 문제가 있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양의 물만 먹어야 합니다. 보세요. 동일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여름에 먹는 양과 겨울에 먹는 물량이 다릅니다. 몸무게가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 땀을 작게 흘리는 사람 달라요. 그런데 기준이 뭐냐?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각자한테 꼭 필요한 물의 양을 아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몸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무지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알려주냐? 물이 부족할 때 두 가지 현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물 부족하다는 현상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여러분들이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봤는데요.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짙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물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왜 소변 색깔이 노란색으로 변할까요? 왜 변할까요? 보고 느끼라 이거. 여보세요. 물 좀 먹으세요. 밥 먹고 까불고 돌아다니까 몸이 살아야 되겠으니까 여러분한테 신호를 주는 거예요. 물 먹으세요. 물 먹으세요. 왜 그럼 강력하게 빨간색을 안 줄까? 혹시 걱정할까 싶어. 노란색으로. 그때는 빨리 물을 먹어서 옅은 노란색이 유지되도록 물을 먹어주세요. 몸이 신호를 보낸대요. 자, 그런데도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신호 보내도 그냥 갑니다. 그러면 어디 가냐? 짙어지다 못해서 마지막으로 갈증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목에서 갈증을 느꼈을 때는 물 부족의 가장 마지막 신호입니다. 마지막 신호로서 갈증을 느꼈을 때는 이미 우리 몸속에 굉장히 나쁜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다음입니다. 항상 그래서 물은 갈증을 느끼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먹는다. 물이 부족하기 전에 미리 예상해서 먹는다. 운동하러 가기 전에 땀을 흘리기 전에 내가 미리 물을 한 잔 먹어둔다라는 습관을 꼭 들이시기 바랍니다. 가장 좀 미련한 사람이요. 등산 가면서 백에다가 물 잔뜩 집어넣어서 산꼭대기까지 땀 펄펄 흘리고 산꼭대기 올라서 물 한 잔 쫙 먹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실핏으로 다 터져버렸어요. 벌써. 밑에서 물 먹고 위에서 목만 축이면 한 병만 다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필요한 양에서 먹고. 여러분, 물을 많이 먹어도 안 좋습니다. 실제로 물 많이 먹으면 죽습니다. 실제로 미국 라디오 방송에서 닌텐도라는 게임기가 나오면서 그 게임기 프로모션, 홍보를 하면서 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 지금 좀 무식하게 물 먹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화장실에 안 가고 오래 참으면서 물 많이 먹는 사람을 일등상 주겠습니다. 28살짜리 세 아이의 엄마가 애들한테 그 게임기 입등상 주려고 3시간을 화장실 안 가고 참으면서 물을 7.5리터, 2리터짜리 폐병 3병 반을 먹었어요. 여러분 그거 먹고 화장실 안 가고 3시간을 참았던 그 부모의, 엄마의 그 표정 예상이 되시죠? 이 엄마가 드디어 1등을 했어요. 애한테는 게임기는 줬는데 그 엄마는 심장마비로 사망합니다. 소위 저나트륨 혈증, 즉 몸속에 물량이 너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서 피 속에 염분 농도가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서 저염식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캠페인은 누구한테 해당되느냐? 평소에 음식을 짜게 먹는 고염식을 하는 사람한테 해당되는 것이지 평소에 싱겁게 먹는 사람은 절대로 소금을 짜게 먹으면 안 됩니다. 고염식도 건강에 나쁘지만 저염식도 건강에 매우 나쁩니다. 적당량의 소금이 항상 몸속에 들어와 줘야만 합니다. 그게 세계보건기구에서 어른들의 경우에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5g 정도의 소금은 항상 우리 몸속에 들어와줘야 합니다. 이게 세계보건기구권장 양입니다. 너무 저염식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음식은 기본적으로 염을 많이 썼기 때문에 뭐 그렇게 저염식인 사람은 특별히 없어요. 신경 매우 쓰는 사람이 아니면. 자, 여러분들 물을 많이 먹는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몸속에 물이 필요 없을 때 물을 마시게 되면 금방 화장실을 가고 싶습니다. 화장실을 하루에 너무 많이 들락날락하면서 소변량이 작은 사람은 물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하루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8번 이상을 가는 사람은 횟수를 줄이기 바랍니다. 각자 여러분의 필요한 물량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변 색깔과 화장실 가는 횟수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각자 필요한 양의 물을 찾기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얘기해도요, 이건 지식입니다. 네, 여러분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어렵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 그렇게 살았는데. 심지어 말이죠. 요즘 스마트폰 앱에 물먹기 앱이 있습니다. 물먹기 앱을 다운로드 받아요. 3개를 입력합니다. 아침에 첫 잔을 몇 시에 먹을 겁니까? 저녁에 마지막 잔을 몇 시에 먹을 겁니까? 하루에 몇 잔 먹을 겁니까? 3개 딱 입력하고 나면요. 물 먹는 시간이 되면 여기서 샤 하고 폭포수 나는 거예요. 물 먹으라고. 근데 이것도 시끄럽다고 진동을 끊어버려요. 제가 그래서 전 국민 대상으로 현재 물먹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운동이요? 이름하여서 3, 2, 1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자, 손가락 내면서 올라 외쳐보겠습니다. 3. 여러분들의 운명과 여러분들의 아들, 딸의 운명이 걸려있는데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나옵니까? 3. 식사 30분 전 한 컵. 2. 식사 2시간 뒤 한 컵. 1. 취침 1시간 전 한 컵. 그럼 하루에 몇 컵입니까? 3컵이라고 얘기하신 분은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는 거예요. 밥 먹기 30분 전 한 컵, 밥 먹고 2시간 뒤 한 컵, 3끼 같으면 어떻게 6컵 나오죠? 잠자기 1시간 전 한 컵, 7컵. 아침에 일찍 일어나신 분 아침 공복에 한 컵, 7컵 내지 8컵. 물량은 뭘로 따지자? 물량은 시작은 쭉 한 컵, 200에서 250 정도로 볼때 사람마다 그 양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알아요? 자기의 손의 색깔과 화장실 가는 횟수를 가지고 자기한테 맞는 양을 찾아서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물을 먹어봐야 돼요. 시간을 정해놓고. 다 그 속에 장의 원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방법을 먹게 되면 일단 변비가 사라집니다. 식사 2시간 뒤 음식이 소화돼서 위에서 장으로 내려가는 시간에 2시간 뒤부터 내려가면 그때 물을 한 컵 먹으면 장에 충분한 양의 수분을 공급해서 변비가 사라집니다. 잠자기 전에 1시간 전에 한 컵. 아침에 보통 일어나면요. 첫 소변이 왔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목이 갈증습니다. 그분은 주무시는 동안에 7시간, 8시간 동안에 수분 부족 현상 때문에 몸에 기본이 회복이 안 된 거예요. 자는 시간에도 호흡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수분이 증발을 하는데 잠자는 시간에 여러분 기본이 회복되는데 계속 수분 부족 현상이 몸에서 일어나고 그래서 또 물을 너무 많이 먹으면 밤에 화장실에 일어나니까 그 물량은 자기가 체크해 보면 되겠죠. 그죠? 밤에 안 일어나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첫 소변 색깔이 적당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은 물량을 찾아서 저녁에 1시간 전에 먹어보십시오. 오늘 제 강의를 듣고 평소에 물을 안 먹다 물 먹기 시작하는 분들은 소변량이 많아지면서 몸속에서 수용성 비타민, 수용성 미네랄 그리고 염분의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평소보다는 채소 과일을 좀 더 먹어줘야 되고 평소보다는 염분 좀 짠 음식을 먹어주시기 바랍니다. 된장 그동안에 2숟가락 먹었다가 3숟가락, 4숟가락 일부러 소금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달간만 해보십시오. 무슨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몸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최소한도 우리나라 국민이 3, 2, 1 방법으로 물을 먹기 시작하게 되면 우리나라 건강재정보험 몇 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왜? 물 부족은 만병이 시작됩니다. 암 환우의 공통분모가 평소에 물을 작게 먹는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물이 작으니까 혈액이 뻑뻑합니다. 혈액수는 면역세포인데 낮에 검은색 고기 먹고 생긴 암세포를 찾아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현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혈액이 뻑뻑 찐득찐득해서. 자연스러운 제가 몇 조는 통계 그냥 머릿속에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그동안에 많은 의사들과 함께 임상시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병원에 오는 환자 중에서 증상이 매우 다양해서 치료를 굉장히 곤란해하는 환자 중에서 물을 평소에 안 먹는 환자들 골라서 3, 2, 1 방법을 물을 먹었을 때 한 달 뒤에 의사가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혈액 수치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생긴 증상을 치료하느라고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물 부족의 원인이 해결되니까 그냥 간단하게 해결된 거예요. 물이 부족해서 생긴 그 증상은 물밖에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중에 계신 분들 중에서 평소에 머리가 아파, 두통이 심해, 근육통이 심해, 근육통이 심해, 자꾸 피로해져, 몸에 뭔가 안 좋아,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다고 생각되는데 의외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만성 탈수가 여러분 몸에 일어나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물 보고 금방 한 달 만에 놀랄 정도로 변합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요즘 말에 전국적인 강의를 하면서 3일 운동에 대해서 물 먹는 운동을 하는데 제가 너무나 감사하는 인사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제가 이제 방송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알아보기 시작해가지고 길거리에 가다 보면 인사를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그분들 부탁합니다. 인사 대신에 저보고 이렇게 인사를 부탁합니다. 이렇게. 이게 뭐예요? 내가 얘기했던 내용을 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은 게 아니고 뭐예요? 실현한다는 거죠. 먹고 있다가 증거예요. 교수님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잘 먹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저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참 잘했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저하고 요즘 이렇게 인사하는 숫자가 참 많아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수화를 하는 줄 아는데 아니에요. 물먹기 기본 회복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선거철이라 요즘 이거 안 합니다. 다음번 수업했습니다. 전화 수업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치하고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고백을 합니다. 밥 먹고 30분 뒤에 물을 먹으니까 교수님 배가 불러가지고 잘 못하는데 교수님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데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냐고. 자기 2시간 내로 그렇게 먹는다고. 이렇게는 뭐가 중요한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4살, 5살, 6살, 7살, 8살짜리 어린 아이들이 있다면 걔들한테 3, 2, 1 방법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걔들이 유치원 갔다가 학원 갔다가 집에 올 때 현관문 열고 엄마한테 뭐라고 인사하라고요? 이렇게 인사하라고.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 오늘 뭐야? 학원 가서 유치원 가서 엄마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럼 엄마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죠? 엄마 잘했어. 너무 멋지네. 멋진 거예요. 어릴 때부터 기본을 습관으로 들인 그 아이의 운명은 분명히 바뀝니다. 어릴 때부터 습관을 기본을 갖고 있는 그 습관을 갖고 있는 그 아이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아내에게 부탁하십시오. 밖에 갔다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올 때 문 열고 남편이 아내한테 어떻게 인사하라고요? 이렇게 인사해야 돼요.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보 오늘 내 회사에 가서 진짜 참게 깨졌어요. 진짜 오늘 돈도 엄청 손해 많이 봤어요. 스트레스 무지무지 많이 받았어요. 내가 오늘 진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여보 그래도 내가 기본을 지켰어. 여러분 돈 못 번다고 기본 안 지켜도 됩니까? 스트레스 받았다고 기본 안 지켜도 됩니까? 문제가 생겼다고 기본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에요. 기본은 여러분들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기본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입니다. 진짜 오늘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화나고 진짜 내 인생의 최악의 날이지만 오늘 여보 내가 오늘 기본을 지켰어. 그럼 이런 남편에게 아내가 뭐라고 대답해 줘야 됩니까? 당신 진짜 오늘 잘했어. 짱이야 짱이야. 이게 그 가정의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이에요. 지금 아내들이 남편들이 먹는 비타민 뭐 이런 거 건강 보조식품 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보조물질입니다.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여러분 운명이 바뀔 것 같습니까? 네. 여러분 아이들 특히 여러분 가정에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운명이 바뀌겠죠? 네. 여태까지 제가 얘기했던 이런 내용들은 말이죠. 태초 먹거리라는 이제 책이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책에도 그동안 제가 얘기했을 때부터 더 많은 기본이 포함되어 있고요. 태초 먹거리라는 현재 홈페이지에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4시간짜리 기본 강의가 무료로 토요일날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게 되면 순서에 따라서 순서가 되면 여러분들 연락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강의는 저 혼자 할 강의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리더 양성을 2박 3일 동안에 순창군에서 진행합니다. 순창군에서 그 숙소를 제공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동안 리더 양성을 해서 각 지역에서 내가 했던 이런 얘기를 왜 못합니까 여러분? 있는 직장에서 있는 가정에서 있는 단체에서 얘기를 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계속 자극되어주고 격려되어주는 그런 리더 양성 프로그램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제가 한번 언제 이 광주에 와가지고 한번 어슬렁어슬렁 선거 지나고 난 다음에 어슬렁어슬렁 다녀볼래요. 저보고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믿고 가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